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큐잉글리시 JS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71번부터 75번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어 보시면은 economics 경제학, 그 다음에 go a long way, 뭐예요? 먼 길을 간다 이런 말인데 이게 뭐 도움이 된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여기 보시면은 뭐 경제학이 can go a long way, 먼 길을 갈 수 있다 toward 몸을 향해서. 그럼 그게 뭐야? 굳이 자기가 원래 갈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날 위해서 여기까지 와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외울 필요 없고요. legislature 그 다음에 위에 legislation leg 부분에서 여러분이 legal이라는 단어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법과 관련이 있죠. 죄송해요. 원형은 legislate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동사로 입법하다, 법을 만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입법하다는 말이 한글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법률을 제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입법, legislation은 입법이고 legislation은 입법. 여러분 입법부가 어딥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단어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한다기보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legitimate는 형용사고요. 뜻은 정통의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적합한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의 개념이긴 한데 쓰이는 게 다르다는 거죠. 자, 이제 뭐 legitimate는 정통, 적합한. 됐죠? 뭐 정통, 비정통 할 때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legislature하고 구분하셔야 되고요. particular, 특정한, in a vacuum. 여러분 vacuum이 뭡니까? 원래 진공이잖아요. 그래서 진공 속에서라는 말인데 이게 선생님 기억으로는 2015년, 6년 그때 수능에서 나왔던 표현인데 뭐 굳이 고립되어라고 외울 필요 없고요. 진공 속에서 이런 말입니다. 그 진공 속에서 그 뭐냐? 이 문맥상으로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economics 경제학은 cannot 하고 건너뛰어서 identify the goal. 그 뭐 할 수 없다? 어떤 목표를 확인할 수 없다. 어디에서는? 진공 속에서는. 그럼 뭐 진공 속에서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꼭 이렇게 외우시기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라는 말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identify, 식별하다, 확인하다. 단어 여러 번 봤죠? 참고로 이 VA 들어가는 관련 단어들 잠깐 보시면은 한번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요. vain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vanity라는 단어가 있고요. vacation이라는 단어가 있고 vain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헛된 이런 말이죠. 헛자가 들어가죠. 비어있는 이런 의미로 그거 같이 보시면 되고요. vanity는 허영심입니다. 역시 비어있는 헛자. 가진 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치는 걸 얘기하잖아. vacation 여러분이 한 것처럼 휴가나 방학인데 휴가나 방학은 뭐 일이 없고 공부할 게 없는 뭐 물론 지금 하는 그렇지만 그래서 없는 비어있는 이라는 의미로 VA가 들어가 있어요. 됐나요?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경제학은 can go a long way 일부러 수고스럽게 어딜 향해 가서 도움을 준다. toward helping legislator determine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쓸 수 있죠. 누가 뭐 하는 걸 도와주다죠. 입법부가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는 쪽으로 무엇을 결정하느냐. Whether or not a particular tax law will help achieve a particular goal. 여기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길죠. 웨더절이 이만하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whether or not 뭐뭐인지 아닌지 어떤 특정한 세법이 help achieve 역시 help 다음에 곧바로 동사 원형을 쓰거나 to 부정 쓰면 뭐 하는 걸 도와주는 거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는데 어떤 특정한 세법이 도움이 되는지 어떤지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한대. 그러나 economics cannot on a vacuum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은 허공에서는 뭐 할 수 없다? identify the goal 그 목표를 규명하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whether or not 하고 주어 동사 나와 있죠. 이제 whether절은 여러분 whether절은 명사절이 될 수도 있고요. 즉 명사절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부사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명사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명사 자리에 절이 들어가는 거고요. 부사절은 일종의 수식을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결정하다 뭐뭐를에 해당하는 whether부터 goal까지가 명사절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은 명사 자리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부사절을 쓸 때도 있고요. 그때는 뭐뭐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참고로 지금 whether or not. whether는 or not 먼저 쓰고 주어 동사 쓰는 것도 되고요. 또 whether 주어 동사 or not 이렇게 or not을 뒤에다가 따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 둘 다 가능해요. 다만 if도 뭐뭐인지 아닌지가 있죠. 근데 if는 or not을 붙여 쓰질 않아요. 요즘에 출제가 잘 안 되겠지만은 네, 그래서 in a vacuum 이런 비유적 표현이 실전에서도 여러 번 많이 나왔었으니까요. 허공 속에서 뭐뭐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다른 분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네, 그때도 그때 나왔던 선생님 기억으로는 과학이라는 게 이 우리 사회에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72번으로 넘어갈게요. 단어 보시면은 downside 느낌이 오죠? 아래쪽으로 내려간 거 단점이죠. 그 upside라고 그러면 장점이라는 뜻이 될 거고요. so choose 일부러 써놨는데 원래는 choose so 이렇게 써야죠. 그렇게 하다,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다인데 영어에서 이렇게 so를 앞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do so라는 말도 그렇게 하다 이것도 그냥 so do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so do I 그거 달라요. 근데 virtual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도 있고 실제도 있고 메가폰, 확성기, infinite 자, 이 단어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뭐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무한한 finite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define 있고요. define의 파생어도 같이 일단요 definitive 그 다음에 indefinitive 가 있고요. confine이라는 단어가 있고 refin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통점 전부 다 fin이 들어가 있어요. fin이 들어가 있죠? fin 부분이 끝, end의 뜻입니다. end의 의미를 가져요. 얘는 finite라고 읽고요. 얘는 infinite라고 읽고 발음이 달라요. finite는 그럼 한정된이죠. 무한한 게 아니고 한계가 있는 거. 둘 다 출제 자주 되죠. 그 다음에 define이 들어가 있고요. 앞에 적두사 de는 내리는 거죠. define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의를 내리다. 정의 내리다 들어보셨죠? define의 형용사로는 definitive 그리고 그 반대말인 indefinitive가 있습니다. definitive는 뭘까요? 명확한. 이미 정의가 다 내려진 거니까 개념이 확실해져서 명확한이고요. 그럼 indefinitive는 반대로 불분명한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 단어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도 무한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한한. 네, 그 fin의 반대로 이것도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confine 이건 이제 동사고요. confine은 제한하다 또는 가두다 이런 말이죠. 감옥에 가두는 걸 말하는 거고요. refine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단어책에는 뭐 정제하다 또는 정수기에서 그 깨끗하게 만드는 정수하다, 정화하다 이런 말로 쓰이거든요. 근데 이것만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일반 독해에서는 뭘로 많이 쓰이냐면 세련되게 하다, 세련되게 만들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전부 기본 단어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confine도 많이 나와요. 됐죠? regardless of 뭐뭐와 상관없이라는 말이죠. 이거는 어떤 말이 또 많이 쓰이냐면 independent of 해도 뭐뭐와 상관없이란 말이고요. 또는 with no respect to 이렇게 써도 뭐뭐와 관계없이가 됩니다. 물론 with no를 합쳐서 without이라고 써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qualification qualify까지 쓰면 자격을 주다고요. qualification은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 단어 보셨고요. one of those downsides 자, 그런 단점 중에 하나는 is that 대절인데요. anyone 그 다음에 who니까 관계사들이겠죠.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다. so choose까지가 관계사들이 되겠네요.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그런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can pick up the virtual megaphone 집어들 수 있다.
가상의 메가폰을. 그 다음 관계사들이죠. 그 메가폰은 that is the internet, 즉 인터넷이야. And put in their 2 cents. 그 다음 요걸 밑에 있죠. put in 2 cents 의견을 말하다. 그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pickup하고 put하고 병렬이네요. 근데 그 의견인데 any of an infinite number of topics, 어떤 것, 무한한 수의 주제 중에서 어떤 것. 뒤에 복수명사 나오고 앞에 오고 있으면은 뭐뭐 중에라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맨 앞에도 마찬가지죠. regardless of 뭐와 상관없이 their qualification, 그들의 자격. 여기서 그들이 사람이죠. 자격과는 상관없이라고 돼 있네요. any라는 말이 지금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런 개념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any하고 some하고 여러분 어떻게 다르죠? 보통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우죠. 뭐 긍정문에는 any, some을 주로 쓰고 부정문에 any 쓰거나 부정문, 조건문, 의문문 any 쓰는 이렇게 배우는데 고등학교 와서 공부하시거나 또 영어를 폭넓게 공부하다 보면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any도 긍정문에 쓰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some과 any의 차이가 뭐냐? any는 그러니까 some은 우리가 어떤이란 뜻이 있고 또 몇몇이란 뜻이 있잖아요. 근데 any는 어떤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떤 뭐뭐라도 어떤 누구든지 이게 들어가요.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말이 붙는 게 뭐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생일이에요. 생일이라서 선생님이 그럴 일 없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먹을 걸 준비했어요. 먹을 걸 준비하고 나서 어떤 음식 먹어도 돼. 그러면 그거는 그 중에 일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다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음식이라도 어떤 음식이든지 먹어도 돼. 그럼 뭐야? 그거는 전부 다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돼요? every하고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비슷하단 말이에요. 범위가 다르다는 거죠. 일부냐 전체와 맥이 닿는 거냐. 됐죠?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보세요. anyone who so chooses. 그렇게 선택하기로 한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도. 전체 범위.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한한 그런 주제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거기에 대해 의견을 말한다는 얘기는 거의 모든 대상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개념 정리에서는 이게 필요하고요. any 얘기는 나중에 이제 부정 개념에서도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 보면은 단점이 있대. 뭐 그렇게가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선택하기로 한 사람이 인터넷이라는 메가폰, 이게 메가폰이 인터넷을 비유한 거라는 거 막 읽히죠. 그리고는 의견을 말해. 그건 좋은데 자격과는 상관없이 말한대. 여러분 인터넷에 이제 가짜 뉴스 많잖아요. 그거 딱 떠올리면 좋죠. 의견을 말하는 건 좋은데 자격과 상관없이 말하다 보면 자기가 잘 모르는 비전문 분야도 함부로 짓거리다가 가짜 뉴스 나오고 그러겠죠. 자, 73번으로 넘어갑니다. frustrating, 좌절시키는, 실망시키는 어려운 단어 아니죠? summarily, 원래 summary가 요약하는 건데 문맥상 여기서 즉석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꼭 외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measure, 측정하더라. 요거는 잘 아시는데 그럼 measure에는 명사도 있어요. 상당수 친구들이 measure가 명사 물어보면 측정이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측정이 명사일 때 measurement고요. measure가 명사를 쓸 때는 척도, 유사로 기준 또는 수단. 다시 measure가 명사일 때 뭐라고? 척도, 기준, 수단입니다. 명사일 때는 다르죠? 자, 문장 보시면 intricate 있는지 외우셔야 되고요. This can be particularly frustrating for scientists. 이것은 뭔지 모르지만 특히나 좌절스러울 수 있다. 누구에게? 과학자들에게. 그 다음에 과학자들 설명하죠. 그 과학자들은 spend their lives learning, 그 유명한 spend 시간 ing 구조죠. 꼭 시간만 쓰진 않아요. spend 다음에 명사 다음에 동명사 ing 써서 뭐뭐 하는데 쓰다. 여기에는 돈 말고도 돈도 들어갈 수 있고 노력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들의 인생들을 learning, 무엇을 배우는데 쓰는 과학자들이에요. 뭘 배워요? How to understand the intricacies of the world around them. 한꺼번에 뭐가 돼요? 명사 구가 되죠. How to 동사는 뭐뭐 하는 방법 혹은 어떻게 뭐뭐 하는지. 그래서 하나의 구가 이루어지고요. 이해하는 방법, 어떻게 이해하는지. 무엇을? 복잡성, world, 세상에, around them. 그들 주변에, 즉 과학자들이 자기 주변에 이 세계가 복잡하다는 걸 어떻게 이해할지,
거기에 평생을 바쳤던 그런 과학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 only 투부정사 나오죠. 이런 거 중요한 표현이니까 잘 보세요. only 투부정사가 만나면 그러나예요. 다시 뭐라고요? 그러나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그 독해하고 나서 밑에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나 the work summarily challenged. 가진다? 그들의 work. 이땐 연구고요. 그 다음에 summarily challenged. challenge도 여러분 단어를 자꾸 도전만에 의심하면 안 됩니다. challenge가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은 이의제기하다예요. 가장 많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독해하다 보면은 이의제기하다, 뭐 반대하다 이렇게 쓸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도전하다 말고도 과제를 주다라는 뜻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PP죠? 동사 아니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자,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앞에 have 보이시죠? 그 다음에 지금 challenge도 ed 보이시죠? 이걸 갖다가 이의제기 당하는 연구를 가진다 이러면 안 됩니다. 최근에 잘 안 나오는데 이때 have가 사역동사였거든요.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pp를 썼으니까 앞에 있는 목적어와 수동 관계잖아요. 네, 놓치기 쉽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연구가 즉석에서 이의제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역동사니까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입니까? whose 소역격이 꾸며주고 있는데요. 소역격 관계대명사 특징이 뭐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일단 끝까지고요. 읽을 때는 그 경험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특정될 수 있다 해서 그라는 말을 집어넣어도 되고 또 안 집어넣어도 이해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경험 with the topic 그 주제에 대한 함께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주제 경험이 can be measured 측정될 수 있어 in minutes 분으로. in이라는 것도 어디 안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단위에서도 쓸 때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분 단위로 이거죠. 자, 다시 처음부터. 이것은 과학자들에게는 좌절스러운 일이야. 과학자들은 평생을 바쳐서 세상을 이해하는 데 썼대. 세상이 복잡한 걸 이해하는 게 여기서는 과학 연구지. 그랬는데 이렇게 평생 과학 연구했는데 아까 뭐라 했죠? 그러나 연구가 챌린지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 분으로 측정되는 주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게 뭐야? 이 사람들은 아까 말한 과학자들은 평생 연구했죠. 이 사람들은 겨우 몇 분 연구했어. 연구라고 말하기 힘들겠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좌절스럽겠죠. 내용은 이런 얘기고요. 아까 only 투부정사 관련 설명드리면은 only와 투부정사가 만나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나 뭐뭐하다. 네. 투부정사는요, 여러분 명사용법, 형용사용법, 부사용법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그 중에서 부사용법에는 다시 또 5가지가 있어요. 목적, 결과, 원인, 근거, 조건. 목적, 결과, 원인, 근거, 조건인데 바로 그 결과 있죠.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의 결과에 투부정사 그 결과에다가 only를 붙였을 때 단지 뭐만 결과가 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단지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원래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가 많잖아요. 거기에 only 붙인 건데 확률상으로 1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never 투부정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never 투부정사는 다시는 뭐뭐 하지 않다. 다시는 뭐뭐 하지 않다. 이건 자주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have, yet 투부정사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걸 비동사 플러스 yet 투부정사로 써서 똑같습니다. yet 이라는 말은 아직도 이런 말인데요. 뭐 꼭 그런 거 아닌데 yet은 주로 부정문에 많이 써요. 중요한 건 그래서 have yet는 뭐가 되냐면 아직도 뭐뭐 하지 않다. 부정이죠. 왜 중요하죠? 네, 부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원래는 have to가 해야 한다죠. yet 아직도 해야 돼? 너 아직도 숙제해야 되는 상태냐? 그거 아직 안 한 거지.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투용법에 예정, 의무, 의도, 가능, 운명, 거기서 의도, 의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얘네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또 뭐 있냐면 이거는 거의 안 나오는데 have got to라는 표현이 있어요. have got to 그러면 그냥 뭐뭐 해야 된다 have to랑 같아요. 좀 가볍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so as 투부정사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뭐죠? in order 투부정사와 똑같이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다만 so as to를 지금 위에는 이게 쭉 연결해 쓴 거죠. 자, 비교해서 누구랑 so 다음에 원급 형용사 부사 원급 하고 as 투부정사 나올 때 있어요. so good as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있죠. 이거는 뭐랑 같아요? enough to랑 같습니다. 뭐뭐 하기에 충분히 뭐뭐 하다. 다르다는 겁니다. so as to 붙이면 뭐뭐 하기 위해서 so 원급 as to는 이게 as의 원형 비교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뭐뭐 하기에 충분한. 그 다음에 독해에 필요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first라는 말이 붙거나 last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거나 또는 그 명사 없이 곧바로 투부정사가 꾸밀 때가 있어요. 해석은 어렵지 않아. 뭐뭐하는 첫 번째, 뭐뭐하는 마지막이야. 여기서 last가 들어갈 때 여러분이 꼭 그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다고 쳐봐요. 별 필요는 꼭 이해를 하니까 He is the last man to betray me. betray는 배신하는 거죠. 그는 마지막 사람이야? 나를 배신할 마지막 사람이야? 이런 말입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반에 30명 있어. 그 30명 중에서 어떤 아이는 나를 배신할 마지막 사람이야. 그럼 30번째죠. 여러분 빼면 29번째. 그래요. 29번째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30명이 여러분을 다 배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 중에서도 마지막이면 그냥 아예 불가능하죠. 그래서 last 다음에 투부정사라면은 이거는 부정의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 절대로 뭐뭐하지 않을 거다 이거지. 절대로 뭐뭐하지 않을 사람이란 얘기죠. 됐나요? 부정의 개념으로 나온 아까 이제 그 have yet 투부정사나 be yet 투부정사나 last 투부정사는 부정으로 읽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표현들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74번으로 갑니다. 74번은 꼭 길지도 않은 두 문장을 붙여놨는데 뭐가 공부할 게 있느냐? 잘 보세요. 일단 for 다음에 어떤 명사의 소유격 플러스 sake를 쓰면 A를 위해서라고 읽으면 돼요. sake란 명사 자체가 위함 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offer는 여기서는 명사를 쓰였죠. 보통 제공하다 하지만 여기서 제공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제 볼게요. Fans feel for feelings own sake. for 플러스 명사 소유격 그 다음에 sake인데 own이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해석해보면 팬들은 느낀다. 느낌을 위해서. own은 이제 자체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근데 문맥엔 지장이 없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바로 그걸 생각해보라고 이 예문을 뽑은 거예요. 다시 팬들은 느낀다. 느낌을 위해서. 무슨 말이야? 뭐 언어 장난 같아요? 그 다음 생각해보시고 They make meanings. 팬들은 만든다 의미를 beyond 뭐뭐 넘어서죠. 뭐뭐 너머의 너머로 what seems to be an offer. what절은 명사로 인식하셔야 되겠죠. seem 다음에 투부정사라면은 뭐뭐 하는 것으로 보이다죠. 뭐뭐 하는 것 같다 해도 되고요. 요거는 필자의 어떤 추측 견해가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제공되는 것으로 보이는 그 너머로 의미를 만든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짧은 문장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시 앞에부터 팬들은 느낌을 위해 느낀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feel하고 feeling하고 같은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팬들은 다른 목적이 아닌 오로지 feeling을 위해 feel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다른 목적 없이 오로지 느낌을 위해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아직 모르겠죠. 그래서 이 문장까지 붙였는데 팬들은 겉으로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상의 의미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팬이니까 주로 뭐 예를 들어서 가수를 좋아해서 가서 콘서트 본다든가 또는 뭐 스포츠 선수 좋아하면은 그 선수의 시합 같은 게 제공되는 거라고 봅시다. 그럼 팬들은 뭐 한다고요? 그 가수의 공연이나 아니면은 이제 운동 경기 그 이상의 의미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 거는 그렇게 보시면 돼. 근데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팬들은 그냥 느낌 자체가 좋아서, 그냥 느낌 자체가 좋은 거야. 다른 목적이 없어. 그냥 그 가수 공연만 가도, 그 가수 멀리서라도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다는 거. 거기다가 그 이상의 의미를 만든다. 그냥 겉으로 그 가수나 운동선수가 보여주는 그 이상의 의미를 만들어 완전히 푹 빠지는 거지. 그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됐죠? 75번으로 넘어갑니다. 단어 보시면 object,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사물 또는 대상, 또 객체, 동사때 탁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동사때 반대다. 여러분, 단어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물어봐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의 단어, 그런 게 진짜 외운 거죠. 그냥 뭐더라, 실전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미 늦어요. 단어 얘기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이 수능에 나오는 모든 문장을, 모든 단어를 다 해석해서 완벽하게 읽으려고 그러면 솔직히 10,000개 이상은 외워야 됩니다. 뭐 심하면 12,000개까지 외워야 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외우기도 힘들고요. 그럼 보통 몇 개를 외워야지 지문을 수술 읽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완전히 다 모든 걸 해석하는, 거의 번역으로 하기 위해서는 10,000개지만 문제 푸는데 꼭 모든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10,000개 딱 자랑 5,000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3,000개 정도 해볼게요. 5,000개까지, 뭐 5,000개에서 6,000개까지 외울 수 있다. 그러면 매우 좋죠. 이 정도 외우면 웬만한 지문, 뭐 이제 지문이 한 15줄에서 18줄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모의고사 시험지로. 그러면 모르는 단어가 뭐 한 2개 정도. 아니면은, 근데 이 얘기 이제 좀 길어지긴 하는데, 단어를 알고 모르고는 표제어만. 예를 들어서 object의 가장 대표적인 뜻인 사물. 근데 그것만 외워서 실전에서 안 되잖아요. 지금 보다시피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걸 감안해서 말하는 건데, 그 단어의 여러 가지 뜻. 이 정도 외우면은 거의 뭐, 한 지문에 2-3개 정도 해석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읽힙니다. 그 정도면 거의 완벽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솔직히 뭐 쉽지 않죠. 다른 거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소가 3,000개입니다. 최소. 이거는 어느 단어책을, 여러분이 시중에서 파는 단어책들, 웬만한 단어책들 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워드마스터, 뭐 수능 2천도 마찬가지만은 표제어는 2,000개지만 거기에 파생어, 유의어까지, 뭐 반의어까지 3,000개 충분히 외울 수 있거든요. 대신에 뜻을 다 외워야지. 여러 개의 뜻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러지 않고 그냥 뭐 대충 겉핥기로 3,000개, 그거 가지고는 실전에서는 못 써먹어요. 최소 3,000개는 돼야 됩니다. 3,000개. 이 3,000개가 어느 수준까지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무 때나 누가 물어봐도 그냥 2-3개 술술 나오는 것까지 해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단어책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거 아니고, 아시겠죠? 3,000개만 돼도 여러분, 한 지문에 모르는 단어, 물론 이 정도 가지고 모르는 단어가 다 해결 안 되지. 뭐 4-5개 나올 수 있죠. 그거 가지고도 문맥 파악은 충분합니다. 자, 이제 볼게요. attach가 어디에 붙다죠. 그래서 탁 달라붙는 느낌, 애착 혹은 나쁜 말은 집착이고, 여러분 attach의 반대말이 detach 아닙니까? D가 떨어져 나오는 느낌. differentiation, different 보이시죠? 그래서 차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이건 근데 열심히 안 해도 대충 읽힐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차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는 단어들, 이건 좀 외우셔야 돼요. disparity라는 단어도 차이고요. 그 다음에 discrepancy라는 단어도 차이라는 뜻. 이런 수준의 단어도 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잘 까먹기 쉬운 단어 중에 하나가 distinction. 얘네들이 다 차이예요. distinction은 물론 차이 말고 명확함 이런 말도 있지만요, 차이란 뜻으로 disparity, discrepancy, distinction 다 dis 들어가죠. 그 다음에 affection, 이거 애정이거든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affect 이거 외우다 헷갈려. affect가 뭐죠? 영향을 주다잖아요. 이것 때문에 affection이 영향인 줄 아는데 아니고 애정이라고 쓰이고요. 또 affecti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ffective 그러면은 이게 애정 어린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정서적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감정과 관련된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단어가 있죠. effect. 어렵지 않죠. 명사로 쓰이면은 영향,
또 여러분이 잘 아는 효과, 그 다음에 cause and effect 할 때 결과가 있잖아. 세 가지 있죠? 근데 이거 동사 있습니다. 우리 EBS 교재에서도 이미 여러 번 나왔고요. 뭐냐? 초래하다예요. 초래하다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사 초래하다라는 이펙트 뜻을 외우셔야 되고요. affection, 애정 이런 거. 근데 afford는 제공하다. 기본 뜻은 제공하다인데 이 afford에다가 cannot을 붙이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죠. cannot afford to 부정사. 선생님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afford를 예를 먼저 봤어요. cannot afford to는 뭐뭐 할 여유가 없다. 여유가 없다. 되게 부정으로 쓰입니다. 긍정으로는 거의 안 나오고요. 이때 여유가 없다는 건 뭐 돈이 없고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compelling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강력한 compelling argument 어떤 강력한 주장이 can be made 만들어질 수 있다. that what fans love that도 있고 what도 있어 헷갈려요. 침착하게 보세요. what fans love가 명사절로 묶이고요. 그 다음에 is가 보이죠. 이 that은 접속사. 그 다음에 what fans love를 주어로 보고 is를 동사로 보시면 됩니다. 팬들이 좋아하는 것은 is less, 덜이다. 좀 이상하지? The object of their fandom 이때 object는 대상을 그려줬죠. 그들의 팬덤의 대상이 덜이다. 무슨 말이야? 일단 그 다음에 대인이 보이죠? 비급급 다음에 대인 뭐뭐보다 the attachment 애착 to 하고 on another one another가 서로잖아. 서로 팬들끼리 서로 그 서로에 대한 애착 그 다음에 that 관계대명사 those affections afford 조동사 보이시죠? 그런 애정이 뭡니까? 그 이제 제공하는 서로에 대한 애착보다는 자 연결할게요. 강력한 주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팬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팬덤의 대상은 덜이다. 뭐보다? 애정이 제공하는 서로에 대한 애착보다. 자 연결해 봤는데요. 지금 대절이 어디서부터 여기까지입니까? 여기서부터 끝까지예요. 이 대절이 하는 일은 메이드일 꾸며? 아니죠. 앞에 argument 보이시나요? argument의 동격의 대절입니다. 뭐뭐라는 주장. 다시 동격의 대절 뭐뭐라는. 자 일단 이게 원래 그러면은 여기다 써야 될 거 아니야. argument 때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바로 앞에 꾸미는 거 알 수 있잖아. 근데 보시면은 동사는 짧고요. 대절은 임원하죠. 동사 짧을 때 동사를 먼저 쓰는 게 읽는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 자, 그건 됐고요. 여러분, less than은 more than의 반대잖아. 근데 이거를 처리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이건 어렵지 않죠. A는 B보다 더 똑똑하다. A는 B보다 덜 똑똑하다. 그럼 밑에 거는 B가 더 똑똑한 거지.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이제 유형의 문장을 배우셨죠?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자 봐요. 팬들이 좋아하는 건 서로에 대한 애착. 그러니까 팬들 자기들끼리의 애착이라는 거. 그게 더 많이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될지 아시죠? 거꾸로 팬덤의 대상이 누구 여기서? 팬덤의 대상이 연예인이나 축구 선수겠지. 물건이라고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덜이다. 이렇게 하면 돼. 팬들이 좋아하는 건 서로에 대한 애착이 더 좋아하는 거야. 팬덤의 대상이 연예인이나 선수가 아니고 이거잖아요. 물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덜이니까 그냥 비교만 하는 거지. 아시겠죠? 레스라고 해서 별로 이렇게 여러분이 어려워할 건 없습니다. 됐죠? 선생님은 뭐 연예인 뭐 좋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애착이라는 건 모르겠는데 앞서 내용상으로는 팬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늘 서로의 팬들끼리의 애착 관계 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군요. 동지를 느끼는 거지. 동지. 우리 모두는 다 뭐 뉴진스를 좋아해 뭐 이러고 있나 보죠. 그래서 오늘은 75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